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사회정서학습, SEL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거고, 요즘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들 하는 걸까요?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핵심은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좀 제대로 알고, 또 관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도 잘 맺고, 뭐랄까, 책임감 있는 결정, 이런 걸 내리는 기술을 키우자는 거예요. 일종의 사회정서적 문해력,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아, 문해력이라고까지 표현하는군요. 네. 자료들에서도 이걸 그냥 뭐 부가적인 스킬, 소프트 스킬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읽기 쓰기처럼 기본적인 역량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요즘 뭐 팬데믹 겪으면서 아이들 사회성 문제나 또 정신건강 이슈 같은 게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더 주목받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음의 힘을 기르는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 교육 같은 거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자료에 그 CASL이라는 곳, 거기서 5가지 핵심 역량을 자주 언급하던데요. 네, 맞아요. CASL. 거기서 말하는 게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제 기술, 그리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이 5가지인데요.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막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아,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예를 들면 내 감정이 어떤지 아는 거, 자기 인식이 잘 되어야 그 감정을 조절하는 자기 관리도 쉬워지는 거거든요. 이런 역량을 키우면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특히 여러 연구를 종합 분석한 그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요. SEL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안 받은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에서 평균적으로 11%일 포인트나 높게 나왔다고 해요. 와, 11%일 포인트요? 꼭 뭐 점수 조금 오른 수준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큰 차이죠. 다른 학생 100명 중에 11명을 더 앞서는 수준으로 성적이 올랐다, 이런 뜻이니까요. 이야, 그 정도면 진짜 학습 부진에서 벗어나서 평균 이상으로 가는 그런 큰 변화일 수도 있겠는데요? 게다가 이게 단순히 공부만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뭐 장기적으로 고등학교 졸업률이나 나중에 취업률 같은 거에도 영향을 준다니 정말 놀랍네요. 네, 인생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국 사례도 있었어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초사 인성으로 크는 우리 이런 교과서도 만들고 대구에서는 마음학기제 같은 걸 한다고요. 우리나라도 이걸 기존의 인성교육이랑 좀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인성교육 틀이랑 접목해서 좀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해 보려는 시도들이죠.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이 CASL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에 보니까 예일대 감성지능센터에서 만든 RULAR이라는 접근법도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RULAR이요? 그건 또 뭔가요? 네, RULAR은 그 무드미터라고 감정을 좀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도구 같은 걸 써요. 그걸로 이제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이름 붙이고 표현하고 조절하는 이 5가지 기술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CASL이 약간 뭘 가르칠 거냐 이런 큰 방향을 제시한다면 룰러는 어떻게 가르칠 거냐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공하는 셈이에요. 아, 그렇군요. 하나는 큰 틀, 하나는 구체적인 방법. 이해가 되네요. 들어보면 참 좋은 점이 많고 실제 효과도 있어 보이는데 근데 뭐든 그렇듯 이게 마냥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료들에서도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비판적인 시각 같은 것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걸 가르치실 선생님들 연수가 아직 좀 부족하다는 점, 또 기존 교과 과정에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넣을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역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걸 딱 객관적으로 재기가 좀 어렵다는 점도 지적돼요. 측정의 어려움? 네.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도 꽤 다양해요. SEL 이론 자체가 뭐랄까 아직 학문적으로 계속 논쟁 중인 부분도 있고요. 이게 혹시 특정 가치관을 은연중에 주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윤리적인 우려도 있고 심지어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나와요. 정치적인 비판까지요? 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안 그래도 가르칠 거 많은데 이것 때문에 학업 시간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당연히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자료들에서도 이런 비판에 잘 대응하려면 우선 SEL 개념부터 좀 명확히 하고 실제 효과가 검증된 방식으로 또 각 문화적인 맥락에 맞게 신중하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사회정서학습이라는 게 그냥 잠깐 반짝하는 유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업 성취는 물론이고 길게 봤을 때 우리의 행복이나 성공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핵심적인 삶의 기술을 키우는 거다. 그것도 연구에 기반한 접근법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학교 현장은 물론이고 가정이나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는 느낌이 드네요. 특히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더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 어려움이나 비판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요. 그 핵심 아이디어 자체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해질 세상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어떤 정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도구를 잘 갖추도록 돕자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공감 능력, 스트레스 관리, 또 책임감 있는 결정 같은 이런 SL 역량들, 이걸 꼭 학생들만 배울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먼저 좀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키워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당장 내 삶의 변화는 물론이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나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까지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